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0.89% 오르면서 2,461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코스닥은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 1.37% 오르면서 815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거세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 4,754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3,309억 원, 기관은 1,465억 원대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613억 원, 외국인은 808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1,35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덜어냈던 하루를 나타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요일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틀 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예거는 사냥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좀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이때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분석한다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과거를 알고 그리고 뭐 현재 분석을 잘해서 미래를 예측을 잘 한다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무기가 되겠죠. 자,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조금씩 지켜보다 보면은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리고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조금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제 두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도 전략인데요. 보통 사람들의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기본적 분석 보시고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 따로따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둘 다 같이 보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시장 흐름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겸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후에 매도 전략을 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매도 전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흔히 말해서 이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의 100%는 없는 걸 누구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또는 그 종목에 대해서 악재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또 매매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신호 저희 톡방에서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전문가님의 전략 참고하셔서 또 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좀 함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8월 달에 일단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8월에 이제 거래일 지금 한 3일 정도 열린 상황입니다. 오늘 진짜 저희 톡방에서 대박이 났는데요. 저도 이제 장중에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또 여러 개 또 잡으셔서 수익이 정말 엄청나게 났습니다. 많이 올리신 분들은 한 종목으로만 거의 35% 넘게 또 수익을 올리셔서 인증을 함께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어떻게 내셨는지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또 해주실까요? 네, 제가 상한가 종목을 또 3일 연속째 잡고 있죠. 맞아요. 네. 상남자라는 별명이 네. 있잖아요. 네. 3일째, 그 8월이 제가 세 번째인데 3일인데, 그래서 상한가를 잡고 있는 상이고요. 일단은 제가 뭐 5월달 수익률이랑, 5월달 수익률은 일단 188% 수익 내드렸고요. 6월 달에는 195% 가량 수익 내드렸습니다. 7월 달에는 157%. 자, 그리고 현재 8월 3일이죠. 3일 동안의 수익이 76% 정도 수익인데 제가 거의 5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를 시작해서 현재 수익률이 616% 정도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은 종목을 좀 그 수익을 냈는데 간단히 8월 달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8월 1일 날에 제가 37%가량 일단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9일 신동 제가 13.22%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게 7분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7월 달에 공매도가 없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갔죠.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SDN 이것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가 좀 예상이 되고 또 지난 7월 22일 날에 또 주가 안정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51억 7천만 원 규모의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좀 그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소식들로 이제 겹쳐지면서 또 태양광도 올라갔죠 이날에. 네. 그래서 제가 4% 수익 내고 좀 시장 상황 지켜보다가 또 진입해도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다음 수익은 7.35%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SDN만 제가 11%가량 또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1승은 또 지난 7월 26일에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과 약 24억 원 규모의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 갔다가 이제 3%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조만간 좀 상승하겠다고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선침의 종목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이를 좀 공략을 해서 7.16% 가량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또 이제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제 8월 5일 날에 이제 넷플릭스의 카터라는 게 좀 개봉이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좀 선침해를 진입을 했다가 이것도 5.36% 가량 수익을 내드리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2일에 수익 그 났던 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때는 10.76% 이제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제 아스플로랑 이제 그 유일로보틱스 이제 두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8% 그 아스플로가 8%, 뭐 유일로보틱스가 2.76% 수익을 내드렸는데 그 뒤에 움직임은 또 모두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두 종목도 진입했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또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은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장비 관련 기업인데요.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또 나왔죠. 네,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무상증자를 좀 많이 위험한데 공략만 잘한다면 제가 큰 수익 낼 수 있다고 이제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움직임 분석하고 이제 재료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해서 8% 가량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또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 에 이제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으로만 이제 공장을 가동하겠다. 그런 이제 무인 공장을 좀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좀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었고, 그리고 또 유일 로보틱스가 또 협동 로봇, 그 다관절 로봇 등을 활용한 로봇 사업과 AI 기술을 활용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라서 네. 이날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잘 해서 2.76% 가량 이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오늘이 진짜 대박이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34.57%를 수익 냈다가 와. 손실도 났습니다. 손실은 그래요? 제가 10%가량 손실이 났는데 음. 제가 그 무상증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근데 이미 전날에 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초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무상증자면 막 2연산, 3연산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그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조금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근데 이게 수급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도 이제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서 그리고 좀 이제 재료도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위험해서 제가 이제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이제 손절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한 10%가량 손실을 내드렸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수익을 더 내드려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나인테크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나인테크는 제가 6%가량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2차 전지 장비 그 204억 규모 수주가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재료에 비해서 생각보다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장 후반 정도에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고점에서 정리를 하고 나온 상태고 그래서 수익 6%가량 수익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주 종목이었죠. 맞아요. 자, KPF 제 종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기존에 좀 석탄 관련주로 좀 진입을 했어요. 석탄 관련주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석탄 관련주가 이제 수급이 잠깐 들었다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가스를 좀 무기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석탄이 좀 많이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그 가스관도 이제 차단하는 맞아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으로 이제 석탄이 많이 몰릴 거라 해서 이제 석탄이 이제 수요량이 한 7%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2.7%가량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또 예측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들도 나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석탄주를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일단 조금씩 움직임이 좋다는 걸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내 종목만 하락하지? 그렇죠. 왜 내 종목은 잘 안 가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것 또한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요? 이게 하락할 때는 언제든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쯤 먹고 나와야지 정리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분석을 하신다면은 이것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종목 안 가는 것처럼 내 종목만 오를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거 잘 혼자서 하셨으면은 이제 수익을 내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크게 있고 이제 저는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네네. 계속하고 조금이라도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하면은 이제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던가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근데 오늘 좀 눌리는 목에서도 이제 잘 버텨줬던 모습이고 이제 그래서 저도 한 10%대에서 살짝 눌렸어요. 그래서 정리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손절 라인 잡고 이제 손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이제 수익 실현 라인을 네네.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오늘 상한가 갈 것 같다 해서 좋은 움직임도 좋고 이제 그래서 상한가 갈 것 같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진입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중간에 진입하시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으로만 28.47% 상한가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뭐 5%지 뭐 3%인지 뭐 10%가량 중간에 들어오시면 진입하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는 굉장히 이런 거 잡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선침매가 선침매랑 상한가 잡는 게 제 주특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고 이제 이 비법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좀 QR 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무료방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수익은 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또 VIP 방을 좀 개설을 할 건데 네네.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렇게 저런 종목에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 8월 달 이제 3거래일밖에 시작이 안 됐는데 무려 76%의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려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톡방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KPF 종목으로 한 종목으로 지금 인증이 올라왔는데 27%, 뭐 28%, 많은 분은 35%까지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오늘 진입을 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KPF에 대해서 한 5%, 6%, 7% 가까이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들어오셨으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이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톡방에서 전문가님 별명이 상남자인데요. 상한가만 이제 골라서 잡는 그런 남자다라는 별명이 또 붙여질 정도로 그러한 종목들 매일매일 저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KPF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이제 가져갈 때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지금 팔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전문가님께서 이제 아직은 팔지 말아라 또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봐주셨는데 정말로 또 상한가 터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극대화해서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바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이제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서 단타 또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갈 만한 그런 종목들 선침을 통해서 저희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좀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수익률 이제 자랑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어떤 이제 이야기 나눠 볼지 한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한 줄 평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미국 낸시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이야기 또 한 줄 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의장이 또 대만을 방문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 줄 평은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 방문이라고 제가 남겨드렸는데요. 일단 낸시 펠로시가 누구길래 어떻게 했길래 중국이 싫어하나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제가 오늘 좀 한 줄 평으로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은天安번 사태 2년 후인 이제 1991년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한 미국 여성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좀 펼쳐 들었습니다. 미국 위원단 일원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4년차 하원 의원이었죠. 이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현재 그 미국 하원 의장이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 유혈 진압에 좀 희생된 이들을 좀 추모하기 위함이었었는데 중국 정부에 이제 미리 알리지 않은 이제 돌발 행동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펠로시는 이제 그 물론이고 이제 광장에 섰던 이제 미국 위원들과 이제 기자들은 이제 중국 경찰에 쫓겨서 추격장까지 이제 그런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홍콩 지차권 이제 침해와 신장 소수민족 탄압 등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제 강압적인 행보를 기탄 없이 비판해왔던 이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낸시 펠로시가 또 전국 정부의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그 외교적 이제 깊이 인물로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년이 지나고 이제 82세죠 이제 펠로시가 이제 82세인데 82세의 펠로시가 이제 그 미국 내에 이제 권력 서열 3위입니다. 하원 의장이 됐고요. 그녀가 또 그 아시아 순방의 대만행을 좀 포함해서 예고가 되자 또 중국의 불편한 기색을 좀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왔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또 대만에 머무는 동안에 경호 인력만 200명 가량 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만을 좀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이겠죠. 중국이 또 펠로시 의장에 대한 이제 방문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또 지난달에 정상 간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좀 나오면서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면은 결국은 불타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대표단의 대만행이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오면서 중국은 좀 반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좀 암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또 어제 그 펠로시 의장 대만이 이제 간담회 이제 그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경고를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군이 좀 보란 듯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처음 발사하고 무력 시위를 좀 벌이는 모습이 있었고 남중국해 좀 군사 훈련까지 좀 예고를 했습니다. 네. 2일부터 6일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이제 후시진 환구 15전 이제 그 전 총편집인이 또 트위터에 이제 출발하기 전 기도하라라는 이제 위협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을 좀 올렸던 이제 모습이 있었고요. 네. 또 이에 또 대해서 이제 미국 펠로시 의장이 좀 대만의 방문을 이제 당연한 권고라고 맞서고 이제 중국 측의 이제 긴장 조성 자체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이 또 1일 날에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을 좀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하원 의장이 안전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실히 할 것이라고 이제 좀 말을 했었고 네. 또 미국이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며 이제 그 중국의 내정 간섭 주장을 좀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이제 우리 펠로시 의장이 좀 방문할 경우에는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향후에 어떤 긴장 고조에도 이제 관여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이제 중국을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긴장이 좀 고조의 책임이 서로 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 사실 양측 모두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시진핑 주석은 또 올 가을에 자신의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대회를 좀 앞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펠로시의 돌발 출연이 커다란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주석은 이제 대만 통일이 주요 목표라는 걸 전임자들보다 분명히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양보할 수 없는 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이 무산이 된다면 안 그래도 현재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죠. 지지율이 이제 하락으로 불안한데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 큰 타격이 좀 예견되기 때문에 양쪽에서도 이제 팽팽한 기싸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바이든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펠로시의 대만행에 좀 우려를 좀 표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좀 내보내면서 이제 원보이스를 좀 내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낸시 펠로시 그 미국 하원 의장을 방문을 허용한 대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제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경제 보복에 오늘 많이 나왔죠. 경제 보복에 나섰는데 그래서 오늘 중무부 상무부는 대만에 대한 천연모래 수출을 이날부터 잠정 중단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풍화 작용 등 자연 현상으로 형성된 천연모래가 또 건축자재용 그리고 그 철강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걸로서 이제 좀 대만에 이제 수출이 막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 세관 당국이 이제 해관 청소에서는 오늘부터 대만산 감귤류 그리고 냉동 정갱이, 냉동 갈치 등의 수입을 좀 중단을 했고 그리고 지난 1일에도 이제 대만산 해산물, 차, 과자 등 100여 개의 브랜드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당국의 좀 이런 조치가 좀 시기적으로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좀 풀이가 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근데 수출까지 막아버린다면 이제 미미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많은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보태면서,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이제 공격성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장만 해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조금 낮았는데 내일 정도면은 조금 더 한층 더 높여져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는데 그래서 그 관련주를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을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현재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시장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혼자 이러한 시장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좀 같이 시장을 리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QR코드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또 시장 한번 시황 상황 또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어제 밤에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이 이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타 죽는다고 이제 언급하면서 간접적인 경고에도 이제 대만은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도착한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좀 언급을 했었고, 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려는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서 이 몇 년간의 이제 중국이 대만과의 긴장을 높이고 있어서 대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강화해서 인권과 법치에 대한 이제 무시를 지속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해군은 필리핀 해에 이제 전함 4개, 4척을 이제 전개를 했고, 또 그 중국군 전투기 4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근접 비행하는 등 일순간 이제 고조가 되면서 이제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이제 고조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한 이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좀 거세지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산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장비에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줬었는데 네. 이 경우에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 칩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업의 주가가 부진으로 이어져서 국내 증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좀 잘 버텨주는 하루였죠. 네. 그래서 잘 버텨주면서 이제 상승 흐름 잘 이끌어가서 상승폭을 좀 점차 확대를 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증시 좀 많이 움직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인플레이션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욱더 많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길 원한다라고 이제 밝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비둘기파라고 좀 유명하죠. 네. 이분은 이제 또 연준 총재도 아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노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또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기 바란다면서도 또 향후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9월 회의에서 0.75%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죠. 스텝도 이제 단행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들로 이제 어제 빅 스텝 가능성이 71%였었는데 60.5%로 좀 하락을 했고 오히려 반대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29%에서 39.5%로 이제 상승을 해서 다시 매파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소식이 코로나도 있겠죠. 코로나 재확산 문제도 이제 좀 아직까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더 심해진다면은 다시 한번 증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로서 이제 11만 명 그리고 오늘은 거의 12만 명에 육박을 했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 급증하는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가 문제 이런 것도 겹쳐서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된다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을 몇 번이고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소식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7월 SI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죠. 또 이 지수는 이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또 사회 기반 산업, 소매업, 뭐 주택 건설업, 뭐 금융업, 의료 서비스업 등의
미국의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비주저 부문에 그 경기 전반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줄 것으로 이제 보여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또 미국 무역 발표 지수와 고용 동향 보고서에 또 집중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는 이제 파월 패드 의장이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항상 언급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이제 좋다, 견조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증명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파월 의장이 이게 정말 증시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정말 고용 지표가 튼튼한가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도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굉장히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내일 뭐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가 또 있죠. 네네. 그 회의도 이제 원유에 대한 이제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WTI 원유 국제 유가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선물 지수가. 자, 지금은 한 93달러까지 또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는 더 오를 건지 이거에 대한 또 전반적인 설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중을 하셔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시고 이제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손쉽게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만 조금 이제 보시고 이제 그때서 조금씩 눈에 익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황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역시나 또 되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가님 통해서 시장 상황 좀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장 대응도 하실 수 있고 더불어서 종목까지 같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8월 달 현재 지금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76%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으로만 지금 35% 정도 올리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톡방 입장해 주시면 이러한 이제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을 올려주셔서 지금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본방 인증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꼭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또 종목에 대해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전문가님이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때 나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시장 같이 예거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또 이동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혜태 제과 식품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제 대만 과자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과자 관련해서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하루였는데요. 먼저 혜태 제과 식품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14.29% 오름세 기록을 해줬고요. 오늘 8,0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혜태 제과 식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혜태 제과식품은 크라운 혜태 홀딩스 계열사로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업체고요. 판매랑 이제 수입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그 과자 중에서 이제 허니버터칩, 홈런볼, OES, 맛동산 등이 있겠고 네. 냉동식품으로 고향만두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4년도 8월에 출시된 허니버터칩 열풍이었었죠. 그쵸. 스낵 업계의 최고 히트 상품으로 이제 등록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대만 과자 수입 금지 조치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인데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이제 크라운 혜태 계열사들의 이제 주가가 폭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중국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에 보복 조치로 이제 과자랑 빵을 포함한
대만의 식음료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크라운제가 우, 동반 상승세를 하고 크라운 혜태 홀딩스,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 혜태 과자식품 각각 24%, 15%, 17% 정도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동종업계인 오리온과 롯데제과도 이제 2%대 이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일단 크라운 혜택 계열사가 특히 급등한 건 이제 주로 이 회사의 제품이 대만 과자에 대처할 것이나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오리온은 이미 중국 수출의 매출의 이제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향 수출을 크게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크라운제과의 중국 수출 비중은 아직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고 이제 롯데제과의 경우는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내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제 평가가 있어서 이 종목이 죄송합니다. 크라운 계열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혜태가 이제 주목받을 수 없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과자 값이 상승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네, 이것도 이제 간단히 차트만 보여드리자면은. 네. 일단 20년도 한 4월쯤에 이때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실 텐데 이때가 음식료 업종의 테마가 지금 상승을 했대고 혜태 아이스크림 지분 양도에 따른 이제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이 좀 있어서 이때 한번 상한가를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었고 그 이후에 OS 쿠키앤크림 이게 10밀리언 셀러에 이제 등극이 되면서 이제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과자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 좀 지켜보자면은 거래량이 중간중간 나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 과자가 대만 과자 수입 금지 조치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자들이 이제 상승할 거라는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게 일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잠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급등한 만큼 이제 상황이 조금 좋게 나오는 기사가 나온다면은 바로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그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혜태 제과 식품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 카카오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모멘텀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마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13.98% 거의 14%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줬고요. 57,9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신작 기대감이 좀 나와준 것 같네요. 카카오 게임즈 한번 또 이어서 봐주실게요, 전무님. 네, 카카오 게임즈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그룹 계열의 게임 퍼블리싱 업체고요. 게임 개발 자회사와 외부에서 개발된 모바일 그리고 PC 게임의 퍼블리싱 그리고 채널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이제 포털 다음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패스 오브 엑자일 등의 이제 PC 게임과 달빛 조각사 프렌즈팝 등의 이제 모바일 게임을 퍼블리싱 중인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제 신작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또 2분기 창립 이래 최대 분기에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오딘과 우마무스메의 이제 흥행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분기 호실적으로 기록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3분기에도 호실적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본격적인 신작 출시와 더불어서 우마무스메의 이제 실적이 온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또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PC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제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수집형 RPG 에버소울이라든지 엑셀 게임즈의 신작 MMO RPG 게임, PC 온라인 생존 게임 디스테라, 대형 MMO RPG RS 라이브 오브 가디언즈 등의 좀 게임 타이틀가 메타보라와 메타벨의 버디샷 그리고 엑셀 게임즈의 아키월드 라이징 윙스의 이제 컴피치 등의 이제 블록체인 게임들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 게임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게임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향후에는 그 오딘도 굉장히 핫했죠. 이제 오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무마무스메 이걸로 이제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트로 넘어가 설명드리자면 아직 이거는 카카오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뭐 개인 할 거 없이 다 사들이는 모습이고 뭐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좋겠죠, 당연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한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제 27%가량 상승을 했었네요. 이때 7월 달에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은, 이때 오일이 아니라 오딘이 출시가 되고, 이제 양대마켓 인기 게임 순위 1위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그 흥행감으로, 이때부터 좀 오딘이 이제 그 오딘의 흥행감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한 9월 달쯤에 보시면은, 이제 하락하죠, 이때부터. 자, 이때가 이제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서 이제 하락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딘으로 당연히 이제 좀 다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2년도 1월 때 이때 급락한 거 보이시죠? 이때 요 시점에 이때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이제 카카오 의장 그 8천억 원대 탈세 의혹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나와주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게임에 대한 이제 흥행감과 이제 매출의 증가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상승을 보였었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이런 이제 그 안 좋은 이제 상황이 있었지만 악재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하거든요. 그만큼의 악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견조한 모습으로 견조하진 않지만 좀 그 잘 버텨줬던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도 앞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적도 충분히 이제 좋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무마무스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맞아요. 그때 출시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경마 게임.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매출도 반영이 된다면은 그 3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종목은 좀 그 보유하고 계시면서 일단 그 추가적인 매수로 하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두 번째로 만나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매드팩토 살펴보도록 하시죠. 최장암의 병용요법 임상 중간 데이터가 이제 미국의 AACR 이제 포스터 채택 소식의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마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15.23% 오름세 기록을 해줬고요. 오늘 3650원 선 마감이 되면서 3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네, 매드팩토 한번 이어서 짧게 시간 보고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매드팩토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자면 명력 항암제 신약 개발 업체고 차세대 스킨싱, 어레 스킨싱,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 등의 첨단 유전체 분석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제 표적을 발굴하고 또 그 약품의 그 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적 신약 그리고 치료 효율을 모두 높이는 바이오 마커를 이제 발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그 미국 보스턴에서 내달 개최되는 미국 암 연구학회 최장암 그 특별 컨퍼런스에 매드팩토가 참여하기 때문으로 이제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 앞서 6월에 미국 암 그 학회에서 이제 공개한 이제 중간 데이터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췌장암 대상에서 그 병용요법 대한 이제 임상 1비 중간 데이터 포스터를 이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췌장암에 관해서 이제 그 데이터는 그 1회, 2회에 투여한 13명 환자에게 객관적 반응률이 23.1%에서 그 38.5%는 좀 암덩어리가 더 커지지 않는 안전 병변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매드팩도 좀 관심을 많이 보여서 췌장암으로도 많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인데 차트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1년도 보시면은 21년도 한 10월 달 이때 한번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때가 그 MSD와 또
대장암 임상 3상 공동 임상 그리고 위약품 지원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때부터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배당락 그 때문인지 이제 좀 하락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저 그 이후의 움직임은 한 22년도 한 1월달 정도 보시면은 이때 급락했을 때 보이시죠? 자, 이때는 면역 항암제 그 벡토서팁 방금 말씀드렸던 그 췌장암 이제 그건데 네. 이게 임상 부작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집중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이게 부작용이 나와주면서 이제 급락을 했던 모습이고, 자, 그 이후의 움직임은 계속 꾸준히 이제 탄탄히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가 자 이번에 돼서 다시 한번 그 췌장암 병용요법 임상 그 중간 데이터 그게 그 미국의 포스터 채택 소식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임상에 대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고 이게 그 임상에 좀 성공하는 모습일 때 반등의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입하기 힘들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끝내기 전에 저희 예거 전문가님 톡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8월달 일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문가님 수익률 76%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 오늘 KPF였나요? 그 종목으로 저희 진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종목으로 거의 35% 가까이 수익을 올리신 분도 있고 27%, 20% 넘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혼자서 시장을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개장 이후에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언제 들어가라라고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선침을 통해서 전문가님께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내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도 또 같이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신 다음에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